자, 이제 자바랑 연결하는 JDBC 프로그램 이제 진행하실 건데요. 일단은 자바에서 그 오라클로 접속을 해야 되니까 자바 프로젝트를 일단 한 개 만드세요. 뉴 하시고요. 프로젝트 자바 프로젝트 만드시고, 그 챕터 06까지 있으니까 챕터 07 쓰겠습니다. 챕터 07 사용해 주시고요. 챕터 07 하면서 이제 자바에서 못 배웠던 것들을 더 많이 배우시게 되세요. 이게 오라클 연결하는데 맨입으로 될 수는 없죠. 뭔가 노력과 투자를 해서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JDBC입니다. JDBC 이렇게 써주시고요. JDBC 쓰면 여러분들이 라이브러리는 기본적으로 자바 라이브러리, JRE 라이브러리를 쓰고 있다. 그래서 제 자바 SD SE 버전, 그 버전별로는 17 버전에 해당되는 거 쓰고 있다. 이렇게 돼 있으시고요. 그냥 피니시 눌러주세요. 피니시 눌러서 사용하시면, 여기 프로젝트 안에 있는 건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JRE 시스템 라이브러리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짠 프로그램 쓰고 있고요. 여기 JRE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 자바를 실행할 수 없게 된다. 아시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등록이 돼 있으니까 내 것처럼 쓰는 거죠. 쳐서. 그래서 저희가 요 JDBC 라이브러리에 데이터베이스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또 연결해가지고 쓰셔야 돼요. 걔가 어디 있냐면 메뉴상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프로젝트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보세요. 누르시면 이쪽에 프로퍼티스가 있습니다. 물론 빌드 패스, 이렇게 빌드 패스 선택하셔도 되고요. 선택하셔도 되는데, 그냥 프로퍼티스 속성이다 클릭하시면 여기 왼쪽 카테고리 중에서 자바 빌드 패스가 있습니다. 탭 중에서 라이브러리 스텝 하나 둘 세 번째 라이브러리 탭 있죠. 클릭하시면 여기에 이제 등록이 돼 있어야 이제 프로젝트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클래스가 어디 있습니다 라고 지정을 해놔야 되는데, 그 지정해 놓는 것을 이클립스는 이제 따로 관리를 하는데, 걔가 이 빌드 패스 메뉴에 라이브러리스 메뉴에서 관리를 한다. 물론 이제 얘는 텍스트로 저장이 됩니다. 텍스트로 저장이 돼서 내가 실행할 클래스가 어디 있어요 이런 걸 알려준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여기 없으면 갖다 쓰지 못해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ES키 눌렀습니다. 오라클이랑 연결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한데요. 그런 걸 드라이버라고 얘기합니다. 드라이버 라이브러리를 이쪽에 등록을 시켜야 돼요. 등록시켰을 때 아무 데나 갖다 놓으면 좀 힘드니까 JDBC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누르세요. 누르시고요. 뉴 하시고요. 폴더 한 개 만들게요. 폴더 한 개 만들어 주시고요. 폴더에다가 LIB 폴더를 한 개 만들어 주시고요. 라이브러리란 뜻이에요. 엔터 치세요.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여기다 집어넣을 거고요. 여기다 집어넣은 게 지금 라이브러리처럼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런 이미지로 나와야 정상적으로 등록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파일을, 라이브러리 드라이버에 대한 파일, 프로그램 다짜로는 파일을 한 개 선택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파일 한 개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은 오라클을 설치하는데, 기본적으로 오라클을 설치하시면 이렇게 C 드라이브 밑에 저희는 오라클 XE를 깔았기 때문에 폴더가 오라클 XE로 나오게 되죠. 오라클 XE 더블 클릭해 보시면 여기 앱이라고 나옵니다. 앱이 어플리케이션, 내 컴퓨터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 이런 뜻이에요. 되시겠죠? 그걸 앱이라고 이해하고요. 우리가 이제 핸드폰 앱을 개발한다. 그때 앱도 내 핸드폰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앱이라고 하고요.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오라클이 있습니다. 오라클이 있고, 또 더블 클릭하시면 프로덕트, 제품이다, 여기 나오고요. 제품 더블 클릭하시면 버전이 나옵니다. 1.2.0 버전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서버가 나옵니다. 지금 서비스 해주는 놈에 여기서 돌아오고 있는 거고요. 서버를 더블 클릭하시면 JDBC라고 데이터베이스, 자바에서 데이터베이스 연결하는 게 나와요. 됐죠? 여기 또 더블 클릭하세요. 그러면 LIB가 나옵니다. 라이브러리. 또 더블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자료 파일이 3개가 보이십니다. 3개. OJDBC 5점 자료를 쓰셔도 되고요. OJDBC 6점 자료를 쓰셔도 된다.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다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중에 하나만 쓰시면 됩니다. 하나만. 되셨나요? 그 2개, 3개 하시면은 라이브러리 충돌이라 해서 똑같은 게 막 2개, 3개 했을 때 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2개, 3개 선언해서 쓰시는 건 좀 그렇고요. 저희가 이런 것들을 이것 중에 하나 이렇게 선택해 가지고 쓰셔가지고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을 가지고 이제 작성을 해서 쓸 때에
저희는 5JBC 6.4를 쓸 거고요. 언더바 G가 나온 게 있는데 얘는 이제 그 도큐멘트가 들어가 있는 거, 주석이나 이런 소스 파일이 포함되어 있는 거 이거고요. 얘는 소스 파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저희는 5JBC 6.4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5JBC 6.4를 선택하시고요. 복사 컨트롤 C 하세요. 그 이쪽 폴더로 집어넣어야 되는데요. 이클립스에서 바로 붙여넣기 됩니다. 붙여넣기 하세요. 그럼 이렇게 OJBC 6.4가 여기 들어갔습니다. 라이브러리 구했어요. 아시겠죠? 이거는 라이브러리 구한 거지 등록시킨 게 아니에요. 등록시키려면 이렇게 라이브러리가 이런 모양으로 나와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야 라이브러리 모양이 됐다. 그 등록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라이브러리 등록을 하기 위해서 일단 구했어요. 라이브러리 구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쉽게 찾아갈 수 있는 폴더 만들고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서 관리가 용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용이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 이제 라이브러리 등록을 실제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세요. 누르시면 프로퍼티스. 맨 아래 프로퍼티스 클릭하시고요. 빌드 패스. 클래스 파일이 어디 있습니다. 라는 게 빌드가 이쪽한 것을 이제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 거예요. 실행 가능한 걸 만들 겁니다. 할 때 사용하는 위치. 빌드 패스가 이게 클래스가 어디 있어요. 라는 것을 알려주는 위치인데요. 됐죠? 위치. 그래도 그 중에 라이브러리스 클릭하세요. 지금 JRB밖에 등록이 안 돼 있죠. 안 돼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저희가 한 개를 라이브러리에다가 이제 등록을 시킬 거예요. 그때 이제 JRB 클릭하지 말고 모듈 패스 여기를 클릭하시고요. add 자르스 자르 한 개만 해서 집어넣을 거죠. add 자르스 사용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자르가 여러 개다 그러면은 이제 add 라이브러리를 만든다 해가지고 사용자 라이브러리 만들으시면 돼요. 여러 개다 이렇게 개별적인 거를 만들 때 만드시면 되고요. 거기다가 추가해서 집어넣어서 하면 되고요. 지금 자르를 한 개만 낸다 그러면은 add 자르스 메뉴에 그 라이브러리 만들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사용자 라이브러리. 그 중에 프로젝트 밑에 어디다 넣어놨죠? 라이브러리, LIB에다 넣어놨습니다. LIB 폴더에 OJDBC 6.0 선택하시고 OK 눌러주세요. OK 누르시면 이제 이쪽에 쭉 해서 OJDBC 6.0가 나오고 여기 클릭해보면 이렇게 쭈루루 뭔가 내용이 있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됐죠? 네. 그래서 됐으면 이제 apply and close 눌러주세요. close 누르시면 여기 라이브러리 표시 reference libraries 제가 그냥 이렇게 벌로 자르 파일을 한 개 선택해서 자르를 추가시키자 했는데 자르를 추가시키면 여기 레퍼런스 참조되어진 라이브러리스라고 이렇게 책 쌓여주는 거 라이브러리 표시 책 쌓여있는 아이콘이 보이게 됩니다.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쓰시게 되고요. 이러면 이제 라이브러리가 등록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프로젝트 만들 때 뭘 할 수 있다?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다. 되셨나요? 네, 이렇게 사용이 돼야 되지 그냥 이제 복사 붙여넣기만 한다고 등록이 되는 게 아니에요. 클래스 패스를 넣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이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데이터베이스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연결이 가능한 거죠. 되셨나요? 이렇게 라이브러리 등록을 해라. 자, 이제 드라이버 했고요. 실행은 안 되는데 일단은 연결되는 것까지 한번 보자. 이제 소스는 src에 있으시고요. 여기다가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뉴 해주세요. 클래스 만듭니다. 클래스 만들어 주시고요. 패키지는 챕터 07로 쓰기로 했고요. 07. 오라클로 만들고 .sec01 첫 번째 거라서 01로 써보자. 다르게 만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패키지 실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그리고 커넥션 이그젬플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을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썼고요. 되시겠죠? 이렇게 써서 이제 작성을 하고 계시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실 거는 지금 java.lang 오브젝트를 상속받고 있다. 이런 거 거기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쓸 수 있다. 그리고 메인 만들어야 되죠. 메인 체크해 주시고 피니시 누르시면 됩니다. 안 만들어도 그냥 메인 쓰고 컨트롤 스페이스만 눌러서 완성하시면 되죠. 그 다음 메인에 있는 걸 짜보세요. 이런 얘기죠. 짜서 써보세요. 커넥션 쓴 다음에 CONN이라고 썼네요. 그 CON만 써도 되는데 CONN까지 썼어요. 근데 커넥션이 빨간 줄이 나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보시면 여기 I가 붙어 있습니다. I 앞에 I가 보라색 I가 붙어 있는 거는 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인터페이스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인터페이스를 선택하시는 얘기죠. 엔터 java.lang 그러면 임포트에 java.lang에 뭐 커넥션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들어가 있으신데 여기 빨간색이 넣었어요. 커넥션 java.connection is not associated 타입으로 할 수 없다. 패키지 이런 여러분들도 오류 났나요? 네. 이런 만들 거 아닌데 이게 빨리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빨리 해결하는 방법 썼는데 맨 끝에 있는 거 있잖아요. 맨 끝에서 두 번째인가? 뭐 포함시켜서 하자. 선택해 주세요. 자, 이클립스하고 자바 높은 버전에서 이런 저기 할 때는 여기 지금 자바 SQL이 그냥 다 포함돼서 있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안 나는데 지금 보니까 이런 오류가 나네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요구되어지는 이제 java.sql을 포함시켜서 코딩하자 이제 이렇게 선택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예, 버전이 바뀌면 이게 이제 모든 프로그램을 다 테스팅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쉽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요거는 타입입니다. 요거는 변수 이름입니다. 이렇게 쓰셨고요. 그 다음에 equal로 쓰신 다음에 변수에다가 널 집어넣을 수 있어요. 널. 요거 무슨 변수? 참조형 변수. 뭐가 들어가요? 주소. 자바에서 널은 주소가 없습니다. 이런 뜻이라고요. 아시겠죠? 네? 아직 주소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널이다. 그래서 이렇게 널을 집어넣어야 합니다.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근데 여기 커넥션에서 마우스 갖다 대시면 이렇게 I가 보입니다. I가 보이시면서 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인터페이스는 뭘 갖고 있냐면 메소드들만 갖고 있는 거를 인터페이스라고 얘기합니다. 주로 두 가지를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추상 메소드인데 메소드 이름만 갖고 있습니다. 메소드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인터페이스라고 얘기합니다. 페이스는 메소드 이름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나 쓸 수 있는 스태틱 파이널 변수 그러니까 상수죠. 상수 가지고 있습니다. 상수 얘는 변수로 쓰는 게 아니라 거기다 값을 넣어서 이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파이널이 들어가 있는 요거 상수라고 쓴 거는 요거 이제 파이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파이널이 붙어 있는 거 이런 거 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스태틱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클래스랑 상관없이 new 안 하고 그냥 올라가니까 스태틱에 해당되는 것을 보통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사용해서. 그래서 인터페이스 안에 주로 들어가 있는 게 이제 그 메소드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메소드 이름에 해당되는 것을 추상 메소드라고 얘기합니다. 처리된 게 없고요. 추상 메소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추상 메소드. 이런 추상 메소드 어떤 처리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태만 잡혀 있는 거죠. 그 위에 커넥션 안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내가 구현을 안 해놨어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구현을 안 했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구현해서 쓰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타입을 잡으면 인터페이스는 뭐가 필요하냐면 인터페이스는 실제적으로 구현한 클래스가 필요해요. 클래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메소드 이름이랑 매칭이 돼서 메소드 이름을 부르면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가 처리가 되도록 만드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인터페이스의 메소드를 호출하면 클래스의 메소드가 실행이 된다. 이렇게 이제 처리해서 만들려고 이제 사용해서 만드는 거죠.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이제 그 커넥션 연결할 때 쓰는 게 오라클이 다르고 MySQL이 다르고 DB2가 다르고 처리되는 프로그램들이 다 달라요. 아시겠죠? 근데 연결하는 것은 연결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연결이라고 아시겠죠? 연결하는 타입에서 연결하는 처리되는 명령어는 다 똑같다. 네? 똑같아야 자바에서 오라클도 실행하고 MySQL도 실행하고 DB2도 실행하지. 맞죠? 예.
똑같다. 그래서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걸 인터페이스라고 이해하고요. 거기다가 뭘 집어넣을지를 결정해서 그 new 해가지고 집어넣으시면 되고, 얘네 그 이제 오라클에서 만든 커넥션이 얘하고 그 서로 연관이 있으려면 이 커넥션을 상속받고 있어야 돼요. 상속. 아시겠죠? 관계가 없으면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없다. 자식 부모 관계가 안 생긴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이제 저희가 이거를 여기 지금 인터페이스인지 여기가 클래스인지 구별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이제 어려우시니까 여기 구별을 한번 빨리 해볼 수 있도록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윈도우에 보면 맨 위에 윈도우에 보시면 프리페런시스가 있습니다. 클릭해 보시면 여기 이제 저희가 처리하려는 이제 뭔가 환경 설정에 대한 얘기가 쭉 이렇게 나오신데요. 나오시고 있습니다. 있으신데 이 중에서 저희가 제너럴 에디터 이게 여기다 컬러면 에디터 텍스트 에디터 컬러 앤 폰스 얘는 그거 같은데 신텍스 컬러링 있습니다. 자바 있네. 항목은 자바고요. 에디터에 편집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여기 지금 편집한 텍스트죠. 신텍스 컬러링 요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텍스 컬러링. 예. 보이시나요? 네. 이게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신텍스 컬러링 선택하시고요. 그때 이제 자바에서 신텍스 컬러링이라서 자바를 확장시키세요. 여기 남아있는 박스 엘리먼트의 자바를 확장시키세요. 확장시키면 여기 클래시스가 있습니다. 클래시스는 지금 이제 컬러링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까만색으로 나오는 거죠. 클래스를 여러분들이 만들면 까만색으로 나올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되었나요? 그래서 이네이블 여기 컬러링 할 거다 이렇게 써주시고요. 컬러는 녹색으로 하시죠. 녹색 뭐 이렇게 녹색으로 한 게 선택하시고 확인 하시고 그 다음에 약간 진하게 할까요? 그리고 언더바 한 게 언더라인 한 게 치도록 하겠습니다. 언더라인이 보이시면 이렇게 이제 클래스가 이렇게 보인다. 녹색으로 여기 클래스인데 이렇게 클래스가 녹색으로 이렇게 보일 거다. 되었나요? 그러면 제가 클래스구나 이런 거를 확 볼 수 있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페이스를 방금 하셨는데 인터페이시스 여기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여기에 이네이블 써주시고요. 인터페이스는 보라색으로 보통 하니까 보라색 선택할게요. 보라색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도 진하게 그 다음에 언더바 이렇게 붙여서 여기 인터페이스 네임을 이렇게 진하게 한번 인프리먼트로 인터페이스를 상속받게 된다. 이렇게 클래스는 익스텐스로 클래스에서 클래스 상속받을 때는 같은 거는 익스텐스 확장시켜서 쓰고요. 확장시켜서 그리고 이제 클래스에서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을 때는 다른 거죠. 그래서 인프리먼트를 사용한다. 되시겠죠? 다른 거를 상속받을 때는 인프리먼트, 같은 걸 상속받을 때는 익스텐스를 사용하세요. 됐으면 이제 맨 밑에 apply and close 클릭하세요. 클릭하시면 얘는 보라색의 언더바, 얘는 인터페이스, 녹색의 언더바, 이거는 이제 클래스 아시겠죠? 이제 구분이 확 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너를 한 개 해놨고요. 얘는 연결하는 객체예요. 연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있으신데 저희가 현재 이거를 실행하려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오라클을 동작시킬 수 있는 드라이버 프로그램이 있는지 연결돼서 있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드라이버가 현재 존재하냐 안 하냐 이런 걸 확인해서 저희가 해볼 필요가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드라이버가 없으면 그 뒤에 프로그램은 다 꽝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때 사용하는 게 클래스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 클래스는 java.lang에 있어가지고요. 클래스 임포트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고 그러면 점 쓰시면 뭐라고 잔뜩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중에 메소드 중에서 forename이라고 나옵니다. forename 써가지고 클래스 이름을 문자열 스트링으로 만드세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요 메소드를 쓸 건데 for name 클래스 네임을 클래스 이름 길게 패키지와 함께 길게 써가지고 문자열로 쓰세요. 쌍따옴표 아시겠죠? 그러면은 얘가 뭐 해준다고요? 클래스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려준다. 되셨나요? 네,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알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에 해당되는 것을 뭔가를 이제 그 결과는 클래스가 나오게 되고요. 내가 쓰고 있는 클래스 이렇게 나오게 되고 얘를 가지고 이제 쓰는데 저는 이제 있는지 없는지 저장을 해서 쓸 건 아니고요. 도대체 드라이버가 있어 없어 이걸 확인해 보셔야 돼요. 되셨죠? 네? 그래서 for name 이렇게 써가지고 for name을 써가지고 문자열로 이렇게 클래스 이름을 쭉 씁니다. 써가지고 사용하시는데 이거를 데이터베이스 연결할 때마다 쓰셔야 돼요. 마다 써야 되니까 나중에 얘를 자꾸 중복이 되거나 복잡하면 뭐 하라고요? 메소드나 클래스를 만들어라. 되셨나요? 얘가 필요한 거는 사실은 요 커넥션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커넥션. 그래서 커넥션 때문에 필요한 거니까 이제 클래스나 메소드나 클래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 클래스 안에 메소드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 넣어 가지고 처리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근데 빨간 줄 났어요. 그 자바점 포네임이라고 썼는데 지금 포네임에 해당되는 것은 어떻게 된 거냐면 저희가 레퍼런스의 제 OJBC 6.4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패키지가 쭉 보이십니다. 그 중에 여기 쳐져 있는 게 oracle.jdbc.oracle-drive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racle.driver jdbc oracle.driver 여기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oracle.driver의 oracle.jdbc의 드라이버 안에 또 이제 그 오라클 드라이버라는 클래스가 여기 보이세요? 클래스가 보이시고요. 여기 교재에 있는 대로 보시면 교재에 있는 대로 보시면 오라클 JDBC 여기 점 해가지고 패키지가 있으시고요. 그 안에 오라클 드라이버가 있어요. 이렇게 있으신 거 보이시죠? 네. 그 위치가 저쪽 패키지에 있는 거와 이쪽 패키지에 있는 프로그램은 같습니다. 동작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드라이버 프로그램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패키지와 클래스 이름, 점 클래스는 쓰시면 안 되고요. 그 패키지 쓰시고 오라클 드라이버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써가지고 이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있으면 실행할 수 있고요. 없으면 실행을 못한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쓰시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보니까 그 드라이버 여기 부분 상으로서 요거 보시면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라이브러리 등록을 했으면 얘를 열어보시면 돼요. 열어보시고요. 그 오라클에 보니까 오라클 패키지 앞에 있는 거 올 소문자입니다. JDBC 안에 점.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은 오라클 드라이버 이렇게 써놓은 거죠. 드라이버입니다. 네, 써놓습니다. 문자열로 됐죠? 네. 근데 빨간 줄 났어요. 빨간 줄. 마우스 가드 되세요. 마우스 가드 되시면 저만 마우스 가드 되세요. 여러분들은 빨간 줄 안 왔죠? 예? 빨간 줄 안 생겼죠? 그게 왜 그러냐면 트라이 캐치 파이널 어레이 이것 때문에 안 생겼어요. 그래서 언핸들드 여기 보시면 네가 뭘 해라 언핸들드 핸들하지 않았다. 이런 관리에서 사용하지 않았다. 이셉션인데 클래스 나 파운드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게 이제 그 핸들도 되지 않았다. 아시겠죠? 관리돼 가지고 조정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고요. 포네임을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이거 마우스가 될 수도 없네요. 제가 먼저 해결하고 볼게요. 거기서 보시면 교재에서는 이제 트라이 쓰시고 맨 끝에 캐치가 있는데 캐치가 22번째 줄 있습니다. 캐치 클래스 나 파운드 이셉션 이렇게 해서 한 게 맞고요. 그 다음에 24번째 줄에 보시면 이제 SQL 리셉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가 되시고요. 지금 이제 제가 하는 거 보세요. 요거는 트라이 캐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서라운드 둘러싸자 with 트라이 캐치로 둘러싸자 클릭합니다. 이렇게 쓰시면 이제 그 오류가 없어져요. 이때 나오는 게 클래스 나 파운드 이셉션입니다. 되셨나요? 예, 이거는 내가 여기 드라이버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것을 정의를 한 거고요. 포네임을 마우스가 되시면 마우스가 되시면 얘가 그 드라이버 파일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예외가 발생이 되겠죠? 예, 예외가 발생이 되는데 그때 나오는 예외가 클래스
not found. 이 지금 네가 문자로 지금 클래스를 찾지 못했어. 그런 exception, 예외가 발생되니까 얘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throw 시키고 있는 거예요. throw, 던져요. 던지고 있습니다. 되셨나요? 던지고 있어서 지금 이제 던지고 있다는 얘기는 얘를 잡는 놈이 필요해요. 잡는 놈이 캐치죠. 캐치. 얘가 던져요. 예? 예외가 발생되면 이런 클래스가 생성이 되니까 얘를 던진단 말이에요. 던지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캐치문을 만드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클래스가 없을 때 처리하자 이런 얘기고요. try는 이게 정상 처리입니다. 여기 try 안에 블록 안에 있는 게 정상 처리. 정상 처리라고 얘기한다. 예외 처리 중에서 얘가 정상 처리예요. 그러니까 뭐뭐를 시도하다가 여기서 여기 프로그램을 시도하다가 예외가 발생됐어요. 그럼 캐치 쪽으로 가서 잡아라 이런 얘기 쓴 거고, 얘가 예외 처리입니다. 예외 처리. 예외 캐치가 예외 처리. 예외가 발생되면 얘가 잡게 돼 있어요. 잡아서 처리를 한다. 아시겠죠? 여기가 예외 처리, 요건 정상 처리. try 안에 있는 건 정상 처리, 캐치 안에 있는 건 예외 처리. 되시겠죠? 네, 클래스 이름을 잘못 쓰면 이렇게 해놓고 보시고 되고요. 이게 저장해서 쓸 수 있는데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는 이제 클래스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쓰시고, 여기가 드라이버 확인이 됐다. 이 드라이버 존재합니다. 쓰시고 첫 번째 할 일은 드라이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는구나 이런 얘기예요. 1번 첫 번째 할 일은 드라이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확인. 드라이버가 있어야 다음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여기서 예외가 발생되면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 이쪽에 예외가 발생되는데 계속 밑으로 넘어가면 안 되죠?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실행하다가 예외가 발생되면 캐치 쪽으로 가버려요. 예외가 발생돼서. 그리고 밑에 거는 실행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실행을 여기서 이제 얘 때문에 오류할 수 있는데, 얘에서 오류하면 여기 안 나와요. 시스템 작업점 프린트에는 여기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는 거죠. 예외가 발생되면 캐치 쪽으로 가게 돼요. 되겠죠? 이렇게 처리하는 거를 예외 처리라고 얘기합니다. 예외 처리. 지금 자바의 예외 처리. 아시겠죠? 여기 교재 exception 해서 예외 처리가 있는데 지금 예외 처리 배우고 계시는 거예요. try catch, 그 다음에 그 교재에서 나온 건 finally까지 있습니다. finally. 이도저도 아니면 이런 얘기예요. 이도저도 아니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for name을 하면 얘가 뭐 하고 있어요? 프로그램 짤 때 던지고 있다. 만약에 클래스 네임이 없는 클래스 not found exception. 얘가 던지고 있으니까 받는 놈을 반드시 짜셔야 돼요. 구조상. 자바 구조상 이렇게 throws 하면 캐치를 반드시 안 짜면은 오류가 돼 있어요. 문법이 안 맞다고 나와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메소드 짜잖아요? 지금 메소드 짤 때 여기 뒤에다가 throws 시켜서 뭐뭐뭐 exception 이렇게 써버리면 그 얘를 가지고 수행하는 놈은 반드시 캐치를 하셔야 돼요. 캐치를 해서 사용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쓰시고요. 여기 하는 놈은 뭐라냐? 드라이버가 있는지 확인하고요. 드라이버 확인이 됐네. 그럼 드라이버를 한번 건드렸죠?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뭐가 돼요? 스태틱을 로드하게 되죠. 스태틱 구성 요소가 자동 올라간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교재에서 보면 그 드라이버 확인한다 이렇게 써져 있는 경우도 있고, 이거를 이제 그 DB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 로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자동으로 올라가니까 스태틱으로 되어 있는 게 자동으로 메인 메모리에 올라가요. 아시겠죠? 올려놓다가 로드죠. 로드잖아요. 올려놓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를 그 드라이버를 로딩한다라고 설명이 되는 데도 있어요. 왜 올라가냐 하면은 이제 스태틱으로 되어 있는 놈이 올라가요. 스태틱. 근데 여기 스태틱으로 되어 있는 놈이 많아요. 스태틱으로 되어 있는 놈, DB 쓰면서. DB는 대부분 DB 한번 쓰면 계속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스태틱으로 만들어놨어요. 만들어가지고 처리하게 된다.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실행을 하시면, 해보시면 이렇게 드라이버 확인이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틀린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거 대문자, 맨 앞에 대문자를 소문자로 써놓고 막 찾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오라클에 해당되는 것을 소문자로 써요. 소문자. 저장하시고, 이제 실행해보시면, 컨트롤 F 실행해보시면, 클래스 not found가 생겼다. 지금 이걸 보고 여기에 오류가 있다는 걸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소문자입니다. 소문자로 만들었어요. 한 글자 바뀌어도 찾기가 어려워요. 드라이버에서 뭐 이렇게 R하고 I를 바뀌었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이런 것도 찾기 어려워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틀렸다고 생각하고 찾으셔야 돼요. 근본적으로. 그래야 눈에 띕니다. 이렇게 쓰시고 이거 대문자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대문자로 만들어서 클래스 이름은 대문자 오라클 드라이버 해서 만들어 주시고, 그래야 이제 오류 없이 드라이버 확인했다 이렇게 나와야 이제 데이터베이스랑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